자, 고종이 러시아 광선으로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관파천. 그냥 알아두실 게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하늘에 몇 개의 태양이 있다 그랬어요. 10개의 태양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나가죠. 요거를 10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12개의 동물을 신성시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들어봤죠? 진사, 오, 미. 그다음 뭐예요? 신유술에 이렇게 나가죠. 네? 또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튼 돌다 보면은 그 60이 최소 공배수니까 60년 만에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우리 지금 가보기역 배웠죠? 가보년 다음에 무슨 사변? 을미사변, 을미기역 배웠죠? 을미년 다음 1896년이 무슨 년이에요? 병신년이죠? 네. 병신파천이거든요? 네, 병신파천인데 병신파천이라고 잘 안 해요. 고종이 병신같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병신파천이라고는 잘 안 해요. 한국사 학자들이. 그래서 이 년을 병신년이라고는 잘 안 하고 그 1896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우간파천, 병신파천 이름을 잘 기억하더라고요. 을미사변, 을미의병, 을미개혁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고종이 대피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종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종에게 대피처를 제공해준 러시아와 또 이제 고종이 또 한편으로 또 기대려고 했던 친미, 자 이런 인사들이 이제 고종 주변에서 그 힘을 좀 가지게 돼요. 당시 대표적인 친미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완용은 과거 시험에 이제 급제한 다음에 유경공원이라는 그 학원 저기 뭐야 외국어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만든 그 유경공원에서 열심히 영어를 배웠어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외국인들이 막 많이 들어오고 영어를 이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나라에서 아무튼 영어 교육기관으로 만든 그 교육기관이 뭐라고요? 유경공원이었다. 이 유경공원의 교사가 미국인이었던 헐버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당시 유경공원의 영어 학습법,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웠을까요? 너희 몇 개 외워요? 하루에 50개? 많이 외우네. 저기 하영이는 하루에 3개 외워? 30개? 서윤이는 40개? 민재는 많이 외우네. 저 윤준이는 저는 두께가 10개밖에 안 돼요. 10개만 외워도 꾸준히만 외우면 돼요. 근데 이때 유경공원 조선 선비들은 영어 처음 들어가서 하루에 200개씩 외웠다.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몇 개 외웠다고요? 그래서 유경공원을 한번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 보통은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영어가 트였다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잘 때까지 뭐만 외우는 거예요? 단어만 외우는 거예요. 200개씩 외우면 한 달 30일로 치면 한 달에 몇 개씩 외우는 거예요. 그쵸? 6천 개씩 외우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6개월, 1년 반복되면 단어 어휘가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는 너희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막 40개, 50개, 60개 외운다는데 그거 너무 많고 선생님이 이제 고3 수능까지 지내본 입장에서는 하루에 지금 나이 때는 10개씩만 외워도 돼요. 10개씩만 착실하게 외우면 다 성적 잘 나와요.
아무튼 근데 이완용이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우등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완용이 나중에 그 미국에도 자주 파견이 되고 그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완용 초반에 관직 생활할 때는 무슨 파였다? 친미파였어요. 여기다가 이제 서자 출신인데 또 영어에 능하고 일본어도 잘했던 윤치호 같은 사람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러파, 이범진, 네. 그리고 러시아어를 잘해야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러시아 사람들이랑 조선 사람들 통역을 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어를 잘하던 통역관, 김옥륙, 이런 사람들, 러시아어를 잘해가지고 출세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고종 옆에서 러시아나 미국이란 나라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높은 벼슬도 받고 고종에게 많은 신임을 얻었다. 자, 이들은 앞장서서 그 자기들이랑 가까운 나라들한테 여러 이권들을 넘겨주는 그런 매국노 행동들을 했는데, 자, 열강들은 이제 고종에게 대피처도 제공해 줬겠다. 자, 요걸 빌미로 많은 것들을 가져가요. 자, 그렇게 가져갈 때마다 이들이 내세웠던 거는 무슨 조항, 무슨 조항? 네, 최애국 대우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특히 저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에 있는 그 아주 수령이 오래된 그 나무들, 삼림체벌권을 많이 가져갔고요. 자, 일본은 요 무렵에 자, 다른 나라들이 자원들을 조선의 대한제국에서 가져갈 때, 조선에서 가져갈 때, 일본은 오히려 돈을 들여가지고 조선에 이것저것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이 조선에 많이 깔았던 거, 뭘 깔았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이런 철도를 일본은 오히려 돈을 들여서 깔게 된다. 이 철도 까는 거 조선 좋으라고 깐 걸까요? 철도 깔아놓으면은 맞아요. 지배하기가 좋고 뭐 예를 들면은 조선에서 물자 같은 것들을 운송해 가기가 좋죠. 자, 미국, 프랑스, 독일은 광산 채굴. 미국은 특히 평안도의 운산 금광. 제가 요거 알아봤는데 이 운산 금광이 지금도 지금 북한에 있죠. 평안도에 있으니까. 북한이 지금도 세계에서 금 매장량 6위예요. 몇위? 6위. 그거를 지금도 채굴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전보다는 금 보유량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북한 정부가 조금 제한을 둬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는. 근데 요때는 이제 열강들이 금도 많이 매장돼 있겠다. 아주 앞다퉈가지고 네, 그 채굴을 해갔죠. 그래서 요때 조선인들 광부들을 고용해가지고 금을 캐는데 어, 금이 워낙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괴 같은 것들 발견하면 조선인 광부들이 슬쩍 이거를 주머니에다가 넣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미국인 감시자들이 이거를 뒤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발견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노 터치라고 했대요. 자, 여기서 유래한 말이 노 다지. 그래서 금광을 발견했다, 뭐 금을 발견했다 하면 노다지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자, 이제 고종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고, 자, 이 민간, 일반인들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데, 뭔가 우리 다시 이제 그 자주적인, 일본처럼 자주적인 근대화, 자,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갑신정변 때 역적으로 낙인이 찍혔다가 일본으로 망명 갔던 사람이 있어요. 박영효랑 같이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박영효랑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죠?
자, 근데 박영효는 나이도 좀 많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런지 음식도 안 맞고 이래서 일본으로 금방 돌아오는데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자, 지금 역적으로 찍혀가지고 남의 나라 쫓겨나는데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자, 뭐, 구두 닦는 거부터 해가지고, 도서관 뭐, 책 정리부터 해서 뭐, 안 해본 뭐, 페인트 칠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다가, 이 서재필이 좀 일도 잘하고 똑똑한 게, 어떤 그 미국인 부자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서재필을 후원하게 되고, 그 후원과의 도움으로 서재필이, 물론 후원을 받으면서도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패턴을 가져갔는데, 의대에 들어가요. 머리가 어땠던 거예요, 이 사람? 천재인 거죠? 네. 이 사람 16살 과거 복제했다 그랬죠? 그리고 콜롬비아 야간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마치면서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름을 거꾸로 쓴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 서재필이죠? 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거를 영어식으로 좀 바꿔 썼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어요? 필립 제이슨이 됐죠? 필제소만은 제 필명. 네, 제필서인데 이름을 거꾸로 그냥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필제서라고 부르다가 이 필제서의 음과 가장 비슷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자기 영어 이름으로 정했죠. 자, 이 사람은 그 미국에서 뉴스페이퍼 뭐예요? 네, 신문이 발행되는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도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은 소식이나 정보를 좀 알았으면 해서 신문을 만들 계획을 가져요. 자,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개혁, 을미사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 요 무렵에 이제 갑신정변 관련됐던 사람들이 영모 혐의에서 좀 풀려나게 되면서 서재필도 마침내 조선으로 귀국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서재필은 조선인으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귀화를 한 다음에 자, 의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과 그리고 신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돼요. 자, 귀국하자마자 고종을 찾아가요. 고종 찾아가가지고 그간에 밀렸던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자기가 뭘 배워왔고 그리고 자기가 신문 같은 것들을 눈여겨봤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이때 고종의 환심을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고종의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여러 그 독지가들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문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 신문이 무슨 신문이다?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은 많은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쓰였고요. 그리고 서재필이 미국에서 유학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글 버전이 있으면 또 한 면에는 영어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판, 영문판이 있는 신문이었고 최초로 일반인들이 찍어낸 신문이에요. 그러면은 최초로 정부에서 찍어낸 관보는 뭘까요? 방문국에서 찍어낸 한성 순보라는 신문이에요. 자, 근데 민간 신문으로서는 최초로 독립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립 신문은 한글로 쓰였는데 여기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자, 이런 것들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최대한 이걸 통일해가지고, 자, 사람들이 읽기 좋게, 그리고 앞으로도 쓰기 좋게 이걸 정리해서 이 독립신문의 이렇게 원고를 가져다 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주시경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한글 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주시경도 서재필의 독립신문 멤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신문이 생각보다 호응이 컸어요. 네. 그리고 혹시 이것도 알아둘 게, 독립신문 처음 발행한 날이 4월 7일이거든요?
이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기념하는 무슨 날일까요? 신문의 날이에요. 자, 독립신문을 만든 멤버들이 자, 이 신문을 앞으로 더 홍보도 하고 그리고 조선이 독립적으로 근대화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할 어떤 그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자, 신문이 먼저예요, 협회가 먼저예요. 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신문 만든 멤버들이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이 독립협회의 독립은 어디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걸까요? 형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독립협회라는 이름이 붙죠. 물론 청으로부터 독립한 게 우리 힘으로 독립한 거예요? 그건 아니었죠. 일본이 청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일본 힘으로 독립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청나라한테 우리가 무려 250년 넘게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여럿이 여기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 사람도 있었어요. 자, 당시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막 포교를 하고 했는데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기독교 감리회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고종의 좀 지원을 받아서 그 서양식 교육, 어, 학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서양식 뭐 영어라든지 그리고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게 돼요. 고종이 이 학당의 이름도 정해줬어요. 인재를 배양한다. 배양이라고 하는 건 키우는 거죠. 배양 인재 해가지고 배재학당. 이 배재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고종이 지어줬단 말이에요. 너희 배재 중학교, 배재 고등학교 들어봤어요? 송파에? 배재고 야구 잘하잖아요. 네. 배재 대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배재학당이 만들어졌는데, 자, 1894년, 그러니까 독립협회 만들어지기 2년 전에 가보개혁이 있었죠. 가보개혁 때 우리 저 시험 보는 제도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과거제도가 없어졌죠. 자, 이때까지 조선에서 태어난 선비들은 다 태어나면은 3살, 5살 이제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때부터 다 공자왈, 맹자왈 공부해가지고 자, 뭐를 준비했을까요? 이 과거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과거 시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당시 20살이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딱 가보기할 때 20살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20살 됐을 때 과거제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목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청년이 집 밖으로도 안 나오고 굉장히 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이 배제학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양반들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은 먼저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자꾸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어린아이들이 막 여기서 영어 배우고 하는 것들이 좀 신기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 시험 없어져가지고 실망한 청년이 자, 뒷짐지고 그 배제학당 앞을 기웃기웃 거렸다 그래. 그래서 맨날 기웃기웃거리고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이 아펜젤러가 그 청년을 보고 자, 한번 일로 들어와 봐라. 손짓을 했다 그래요. 자, 그래도 안 오니까 이 아펜젤러가 직접 이 청년을 데리고 이 배제학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자, 이 청년은 여기 뭘 하는지 안에 들어가서 뭐 칠판이나 그리고 교탁이나 그리고 학생들 앉는 책상이나 이런 것들 앉아도 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 그날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좀 재미도 있고 이제 호기심이 생겼는지 그날부터 계속 이 배제학당을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는 여기서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자, 옛날 그 조선 시대 영어 공부 단어 하루에 몇 개씩 외운다 그랬어요? 200개씩 외운다 그랬죠?
영어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영어를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제 그냥 영어를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온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영어를 잘하게 됐던 그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이 학생 이름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자기 살던 동네에 있는 골짜기가 우남이라는 골짜기라 가지고 별명이 호죠, 호. 호가 우남이었던 우남 이승만. 자, 20살의 나이에 영어를 처음 접한 다음에 무려 6개월 만에 원어민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누굴 가르칠 수 있는 실력에 엄청난 영어 실력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당시에 대세였던 어디에 합류하게 된다? 독립협회에 합류하게 된다. 자, 독립협회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독립관도 만드는데 이 독립문과 독립관을 만들었던 자리는 원래 영업문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파견돼 오면은 그 청나라 사신을 기념하는 문이 있던 자리였어요. 모화관은 청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 이걸 허물고 여기다가 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 서대문구의 독립문과 독립관을 만들었다. 처음에 독립협회는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글이나 이런 것들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자, 그리고 뭐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투표를 한다든지, 어, 뭐 그 밖에 의회라든지, 자, 이런 서양의 정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강연회라든지, 자, 그리고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뭐 천민, 평민 할 것 없이 모아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자, 이런 토론회들을 열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꿈에 잠들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행동들을 뭐라고 불러요? 계몽이라고 하죠? 자, 이런 계몽 활동에 힘썼던 단체가 독립협회다. 자, 독립협회에서는 지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해 있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종 보고, 자, 이제 빨리 경복궁으로 돌아오세요 하는 환궁이죠? 궁으로 돌아오는 거. 환궁 여론들을 백성들 사이에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조성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고종이 이런 민간이든 뭐 정부 차원이든 어디서든 여론이 막 들끓자 결국은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처음으로 돌아온 궁이 어딜까요? 경복궁으로 돌아왔을까요, 고종이? 경복궁은 자기 저 아내였던 명성황후가 죽은 곳이죠. 좋은 기억이 없죠. 자, 그래서 고종이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죠. 이 경운궁이 지금의 무슨 궁? 덕? 고종은 덕수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자, 이제 청으로부터 독립했겠다. 자, 우리도 이제 청과 대등하다. 청나라는 황제가 다스리잖아요. 조선도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다. 해가지고 자, 청나라 황제와 동등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제국을 선포해요. 근데 나라 이름을 더 이상 조선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옛날 옛적에 고조선이 있었고 고조선 다음에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남쪽으로 고조선 그 유민들이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마한, 변한, 진한 뭘 세워요? 사만을 건국하죠. 사만. 그래서 이 조선이란 국호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마한, 변한, 진한 할 때 그 한을 국호로 쓴단 말이에요. 자, 청나라 황제, 황제처럼 우리도 황제가 다니는 제국이라 그래서 자,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한다? 대한 제국이라고 선포합니다. 독립협회는 이제 그 스스로 우리 나라의 힘을 되찾자. 자주 국권. 그리고 여전히 뭐 투표를 한다든지 대표를 선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는 잘 모르고 있던 자,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운동.
자,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개혁하자는 자강개혁. 자, 이런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계몽활동과 개혁을 전개를 해요. 자, 그리고 백성들을 종로 한복판에 모아놓은 다음에 연단을 마련해 놓고 여기서 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연설이나 이런 계몽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만민공동회라고 불렀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네. 그 종로에 사람 많이 모인 곳 한복판에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회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이 만민공동에서 처음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자, 주제로 논의됐던 거는 자, 러시아에 대한 규탄이었어요. 규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네. 그 러시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이제 규탄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러시아가 고종에게 대피처를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조선에서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절영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절영도는 부산에 있던 섬이었어요. 자, 당시 러시아는 따뜻하고 얼지 않은 항구를 항상 노렸는데 부산은 러시아 땅에 비하면 훨씬 따뜻하죠. 그래서 이 부산 지역을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부산에 있는 섬, 이 절영도 지역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차라고 하는 건 나라 대 나라 간의 땅을 빌리는 행동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러시아는 금융, 이 돈, 이제 어떤 이런 것들도 이자놀이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선의 한러은행,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간섭, 그리고 세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고 일일이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군사교관, 재정고문 같은 것들을 조선에 파견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당시, 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옆에서 부추겼던 게 고종 옆에 여러 친러파들이었어요. 이 만민공동회가 열려서 이 친러파들이 러시아에게 여러 이권들을 팔아넘기는 것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해요. 자, 그래서 하도 여론이 좋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고종이 러시아에게 이런 것들을 주려다가 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주지 않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네, 자유민권. 조선에서는 그 방금 우리 독립신문 배웠지만 뭐 자, 정부나 아니면 관리들이 잘못한 것들을 신문에서 막 비판한다던가 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정부에서 왕이 잘못하거나 관리가 잘못하면 그들끼리 스스로 비판하고 처벌했죠. 조선에서 언론 역할을 했던 신하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간이라고 불렀죠. 아니되옵니다. 네. 자, 근데 그 대간도 시간이 지나면 품계가 올라가고 결국 영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병조판 대신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리그였던 거예요. 감히 백성들이 사또나 영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왕이 잘못한 거를 비판하거나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를 못하는 세상이 조선이었다고. 만약에 이거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 그쵸. 영모로 몰려가지고 끌려가서 매맞거나 고문당하거나 죽잖아요. 자, 이런 언론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조선 사회였는데, 당시 그 독립신문 같은 것들을 발행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나라 보니까 막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책으로 쓴 다음에 이거를 인쇄기를 통해서 찍어내서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출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그 자기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부에다가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언론, 출판, 모이는 것,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의 자유 이런 게 조선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네, 어떤 이런 민중대회, 만민공동회 같은 것들을 열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 투표를 한다. 이런 것들을 조선 사람들이 거의 잘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운동들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조선에서는 뭔가 혐의가 있어가지고 잡혀가면 뭐부터 당한다 그랬어요? 고문당하거나 매부터 맞는다 그랬죠? 자, 일단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일반적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사람 받을 권리가 있죠. 자, 이렇게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인권이라고 하죠.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그 인권이라는 게 잘 보장이 안 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인권을 보장하자. 특히 뭐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그리고 여차하면은 나라에서 이 개인의 재산인데 이런 것들을 뭐 세금을 빌미로 해서 아니면은 국왕이 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걷어가거나 뺏어갔단 말이에요. 재산권 같은 것들을 보호하자.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조선도 법이 있긴 있었는데 뭔가 이 법이라는 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법 위에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죠. 그죠? 넓게 좀 얘기하면은 양반들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속하고 그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그리고 합리적인 재판 절차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게 독립협회이기도 해요. 구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한 다음에 친러파들이 계속해서 이권들을 러시아에게 넘겼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보수파 대신들, 친러 세력들을 파면할 걸 요구를 했고,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져서 박정양 같은 사람. 이 박정양은 수신사, 보빙사, 그러니까 일본, 미국, 자, 이런 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일찍부터 상당히 깨어있는 관리였어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서양처럼 우리도 뭔가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자, 의원들을 선출하고 헌법을 만들고 하는 정치를 조선에서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던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그동안 러시아에게 이권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러나고, 박정양 같은 사람들이 그 진보 내각을 꾸리게 돼요. 자, 이제 독립협회가 여기다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자, 만민공동회를 또 종로에서 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자기들 그 백성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라 이 관리들도 이 만민공동회에 초대를 해가지고 참여를 시켜요. 그 중에서도 당시 왕 바로 아래 그 총리 대신, 그러니까 국무총리격이었던 이 사람을 만민공동회에 부른단 말이에요. 자, 관리들이 참여한 이 만민공동회 딱 한 번 열렸어요. 이 관리들이 참여한 만민공동회를 뭐라고 부른다? 관민공동회라고 불러요.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여기는 백성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누구도 참여했다고요? 관리들이 참여했어요. 서양식 의회제도, 헌법에 관심 많은 관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관리들과 백성들이 함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서 결론이 딱 하나 나와요. 자, 이른바 헌의육조라는 게 발표돼요. 자, 헌의육조. 여기서 헌은 무슨 헌자일까요? 법헌자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법은 헌법이죠. 실제로 헌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헌법에 준하는 자, 헌법과 비슷한 6가지의 조항을 그 관리와 백성들이 동의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이게 헌의 6조예요. 헌의 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일단은 혐의가 있어서 잡아온 용의자들을 때리거나 고문하지 말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생님 봐봐. 너희 뭔가 사람들 간에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고소해요. 그치? 고소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고소한 사람. 고소를 한 사람. 내가 맞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 때렸어 하고 고소한 사람. 원고라고 하죠, 원고. 그러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피고라고 부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잡혀온 사람들을 무조건 때릴 게 아니라, 고문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원고나 피고로 분류해가지고 대우하자. 자, 요런 얘기들이 허니 6조에 나오고요. 세금을 갑오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걷었는데 세금을 한 군데서만 거두자. 자, 우리 탁지부라는 기구에서 한 군데서만 거두자라고 얘기했던 게 허니 6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서양처럼 의회를 만들어 보는데 그 의회의 이름을 이제 서양처럼 그대로 의회라고 하지 말고 고려 조선시대 때부터 이름은 있었지만 그렇게 실권은 크게 없었던 중추원이란 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서양의 의회처럼 만들어서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 뽑듯이 국회의원을 뽑아보자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가서. 자, 그래서 고종이 여기에 대해서 이 관민공동에서 올라온 그 허니 6조에 대해서 옥새로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뭐 만민공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열렬하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열기를 띠면서 토론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양 당시 그 도성 안의 여론이 막 그 만민공동의 얘기를 들끓었다 그래요. 어디 길거리든 주막이든 어디서든. 자, 그렇게 해서 인기는 엄청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고종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긴 줬어요. 자, 근데 고종 입장이라고 쳐봐요, 너희들이. 갑자기 무슨 백성들이 투표를 하재요. 그리고 투표를 해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관리들을 뽑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뽑은 관리들이랑 왕이 임명한 관리들이랑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재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도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예전에는 그래 왔어요? 안 그래 왔어요? 안 그래 왔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안 그래 왔고 예전에 그 법 위에서 제일 특권을 누리던 누구한테? 왕한테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자, 왕이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주긴 줬는데 마음속으로 내켰을까요? 내키지 않았을까요? 내키지 않았겠죠? 자, 결국은 고종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들을 드러내요. 자, 고종 옆에 있던 한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러시아에게 이권을 팔아넘기던 누구들? 친 러파드. 자, 이 사람들이 국왕을 찾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화정이라는 정치 제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화정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화정이죠. 민주공화정이잖아요. 그죠? 왕이 없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대통령만 있죠. 그 대통령은 임기 5년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다른 후보가 또 입후보여가지고 그 후보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갑자기 이 친러파들이 어떻게 보면 고종이 의심하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을 싹 파고든 거예요. 독립협회가 뭐를 꾸미고 있다? 공화정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종 입장에서는 뭐예요? 영모죠. 고종이 군인들을 보내요. 야, 저 독립협회 간부 다 잡아와. 남미공동에 못하게 해. 저거 말도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간부들이 잡혀가고 해산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종로에서 또 만민공동회를 열어요. 무려 40일 동안 밤새도록 계속 만민공동회 열면서 철야 시위를 벌인다. 근데 고종은 이미 마음이 이 지금 만민공동회나 독립협회에서 많이 떠나버렸죠? 자, 결국은 고종 말을 잘 듣는 보부상단, 한국협회라는 단체를 보내가지고 이 만민공동회 자리에서 완전히 깽판을 놓게 해요. 자, 그리고는 결국은 독립협회를 완전히 어떻게 해버렸다?
해산시켜버린다. 독립협회는 여러 가지 그 장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전혀 뭐 투표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든지 뭐 헌법을 만들다든지 의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만민공동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끔 해주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양의 정치나 문화 이런 것들을 홍보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으로 지적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 자, 독립협회의 독립이 어디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일단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독립협회가 줄기차게 배척했던 건 어떤 나라예요? 러시아였죠, 그쵸? 고종에게 대피처를 제공해준 러시아에게만큼은 이제 날선 비판을 했지만, 자, 서재필이 어디 거쳐서 어디로 갔죠? 일본 거쳐서 미국으로 갔죠. 자,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나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딱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얘네들을 비판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러시아만 우리 저 국권을 노리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언제 솔직히 말하면 돌변할지 모르는 나라잖아요.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런데 특정 외세, 그러니까 러시아만 미워하고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이 한계로 지적이 된다. 요거까지만 빠르게 할게요. 자, 독립협회가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2년 동안 활동하다가 고종에 의해서 해산이 됐다 그랬죠? 그 이후에 선생님 봐봐. 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고종이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해 있다가 독립협회 멤버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여론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여론에 이제 못 이기는 척 고종이 마침내 자, 공사관에서 나와서 돌아와요. 근데 경복궁은 너무 위험하고 궁도 넓어요. 수비하기도 어렵고 명성황후가 죽었다는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경운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고종이 이때부터 덕덕자의 오래 살라 수명 숫자 써서 덕수라는 별칭을 붙이기 때문에 이 궁이 뭐라고 불리게 된다? 덕수궁이라고 불리게 된다. 고종을 덕수 황제라고도 해요. 그리고 덕수궁으로 황공한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덕수궁 주변에 외국 공사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차하거나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공사관으로 대피할 수가 있죠? 자, 황공하고 나서 딱 8개월 만에 고종이 황제를 칭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종 뭐라고 부르게 돼요? 황제라고 부르게 되고 연호를 정하는데 을미개혁 때 양력을 썼다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죠. 이 건양 연호를 이제 새로운 연호 뭐라고 쓴다? 광무라는 연호를 쓰게 돼요. 자, 즉위식을 갔는데 환구단, 이 환구단을 원구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옛날 사람들 생각. 자, 천원 지방. 이게 뭘까요? 지방이 천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원은 둥글다란 뜻이고요. 방은 사각형을 뜻해요. 자, 조선시대 때 그 곡식의 신 후직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사직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사직단은 가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사직단 건물은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은 땅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황제가 됐죠, 고종이. 황제는 누구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 황구단은 어땠을까요? 하늘을 상징하니까. 둥그렇겠죠? 그래서 원구단. 그리고 원구단이라는 큰 건물 안에 이렇게 진짜 태조 이성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 재단을 만드는데 그 사당이 황궁우라는 건물이에요.
지금 항구는 남아있는데 원구단 그 큰 건물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이 호텔을 만드는데 이게 조선 철도 호텔이에요. 자, 지금의 그 조선 호텔이죠. 이게 덕수궁 앞에 가면 이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해 놓고 독립협회에서 무슨 활동하는지를 지켜봐요. 그러다가 독립협회가 의회니 헌법이니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제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고종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자, 우리 대한제국이 스스로 개혁해야겠어 해가지고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이 무슨 개혁이냐?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입니다. 이 광무개혁은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자, 러시아가 간섭을 제대로 못해요. 일본도 제대로 간섭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나라가 치열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줄이 툭 끊어지면서 두 나라가 싸우게 된다고.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광무개혁 내용 빠르게 얘기할게요. 옛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거. 따라 읽어요. 구본, 신창. 뭐라고요? 여기 덕수궁 가본 사람 있어요? 덕수궁 가면 옛날식 조선식 한옥 건물들도 있고 한쪽 구석에 가면은 서양식 그 왜 너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나오는 그런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들도 한쪽 구석에 있거든요. 그 서양식 건물을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덕수궁 석조전. 자, 보세요. 덕수궁 안에는 한옥 건물도 있고 서양식 건물도 있다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옛날 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걸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황제에게 모든 것들을 다 몰빵해요. 자, 전제 황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원수부를 만드는데 그 원수부의 최고 책임자가 대원수예요. 이 대원수는 누가? 황제가. 그리고 그 아래 원수는 태자가. 대원수는 여기 카라, 기세, 별이 몇 개 달려 있었을 거예요, 별. 별이 5개 달려 있어요. 원수는 별이 몇 개? 별이 4개. 자,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사요. 그리고는 우리가 국방력도 강화해보자 했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이 군함이 일본으로부터 샀는데 이 군함이 어떤 군함이었을까요? 군함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화물선을 샀어요. 자, 그리고 이거 새 거라고 일본이 팔았는데 거의 얼마 안 쓴 거라고 이게 몇 년 쓴 군함이었을까요? 화물선이었을까요? 9년을 쓴 화물함. 자, 그리고 일본이 당시 처음에 영국으로부터 이 군함, 화물선을 샀을 때 25만 엔을 주고 샀어요. 근데 고종한테 이걸 군함으로 속여서 팔 때 얼마에 팔았을까요, 일본이? 55만 엔에 팔아요. 양아치죠, 일본 애들? 나쁜 짓을 했다. 자, 경제. 지게 아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게를 발급해요. 지게가 뭘까요, 지게? 그건 지게, 어이고, 지게. 오늘날로 치면 이게 등기예요, 등. 나중에 너희 이제 부모님한테 독립해가지고 집을 거래하거나 사거나 하겠죠? 그때 부동산 가면 뭘 띄워준다? 지금은 등기를 띄워줘요. 그러면은 그 토지의 면적이나 그 토지의 용도나 여러 가지 그 토지의 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당시 조선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토지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서가 발급되는데 대한제국이 발급했던 이 문서를 뭐라고 한다고 따라 읽어 뭐라고요? 지계라고. 자, 근데 이 지계가 발급된 다음에 세금도 잘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성과를 잘 못 거둬요. 하다 만단 말이에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거를 대신 누가 이어갔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뭘로 이어갔을까, 이거를?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이어간. 자, 그리고 유학생이 파견되고, 우리 저 갑오개혁 때 소학교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중학교가 만들어진다. 관립중학교는 너희 저 청담역에 있는 거 경기고등학교로 들어봤어요? 비교적 광무개혁은 자주적으로 추진이 됐어요. 하지만 성과가 크지가 못했어요. 일단 돈이 많이 부족했고, 네. 그리고 지금 막 서양에서는 의회하고 헌법 만들고 국회의원 선출하고 투표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권력을 다시 누구에게 모두 몰아붙이는 거예요. 고종 황제에게 권력을 다 몰아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자, 결국은 이 광무개혁이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서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7페이지 30번. 8페이지 32번. 넘어가세요. 20페이지 32번. 33번. 네, 넘어가세요. 32페이지 33번. 넘어가세요. 43페이지 30번. 네, 넘어가세요. 55페이지 29번. 33번. 넘어가시고 69페이지 37번. 여기까지.